어릴 적부터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끼곤 했다. 엄마는 아빠 앞에서 한 번도 화장을 하거나 단정하게 치장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늘 너덜너덜한 옷차림에 머리는 흐트러진 채로 집 안을 돌아다니셨다. 그런데도 아빠는 마치 그 모습 그대로의 엄마를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셨다. 그런 두 분의 일상은 평온하면서도 비밀스러웠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곱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았다. 검은색 치마 정장에 단정한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담담한 표정. 슬픔보다는 이상하게도 해방감처럼 느껴졌다. 그 모습은 충격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울지도 않았다.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 고역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다. 내 마지막은 내 아내의 사진과 함께 해주렴. 그런데 아버지의 영정 옆에 엄마의 사진을 놓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모든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신 사이였다. 서로의 가문은 오랫동안 척을 지고 있었고 두 분은 그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서로만을 선택하신 거였다. 아버지는 학창 시절부터 어머니를 짝사랑하셨다고 했다. 그땐 고백할 용기도 없어서 그저 조용히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고 한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어머니의 미모는 학교 안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수많은 남학생들이 고백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런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은 용기였을지도 모른다. 두 집안은 이미 오랜 원수 사이였고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집안에서 날 받아들일 리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심이라면 가서 너희 부모님부터 설득하고 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사랑을 말했다. 아버지, 전 라영이를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적의 딸이라 해도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단단히 화가 났다. 무슨 소리냐? 그녀는 우리 원수의 딸이다. 내가 어떻게 그딴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란 말이냐? 그런 생각 당장 접어라. 안 그러면 넌 이 집안에서 내쳐질 줄 알아라. 하지만 아버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 물려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라영이는 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 고집이기도 해요.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간곡히 부탁드렸다. 어머니, 제발 아버지를 좀 말려주세요. 이러다 정말 아들을 잃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전 그저 제 사랑을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 집에 직접 찾아가실 필요도 없어요. 단지 나영이를 받아들여 주세요. 그 아이를 데려오는 건 제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들의 간절한 호소를 단칼에 잘라버렸다. 됐어, 나정. 그만해라. 그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 이 집안에 그런 아이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어떤 여자를 원하든 나는 얼마든지 혼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집 딸만은 안 된다. 다음 날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대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를 찾아 교정을 샅샅이 뒤지셨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의 집으로 직접 향했다. 그 집 문 앞에 서 계셨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다고 한다.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문을 열고 나온 외할아버지, 즉 어머니의 아버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격분하셨다.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집 딸을 넘봐. 어디서 감히 우리 가문을 더럽히는 거냐?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씀드렸다. 라영이와 저는 서로를 좋아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만약 믿기지 않으신다면 직접 딸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외할아버지의 눈은 점점 더 매서워졌다. 봐라. 내 딸이 너 같은 놈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런 미친 망상은 당장 접어라. 어머니는 겁에 질린 듯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외할아버지가 워낙 엄하신 분이라 혹여 화가 나서 더 큰일이 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 다음 날 아버지는 대학교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리고 길목에서 마주치자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다. 라영아, 오늘은 꼭 듣고 싶어. 넌 날 사랑하니?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지금 그럴 시간 없어. 내 강의 시간이야. 비켜줘.
그리고는 단호하게 자리를 떠났다.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끝내 마음을 내보이지 않았다. 매일 아버지가 다가와도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각자의 집을 떠났다. 이 세상에 둘만 남은 듯 그렇게 도망치듯 나와 멀고 낯선 도시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두 분은 법원에서 간소하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 도시에 나는 사람 하나 없었기에 자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작은 월세방을 겨우 구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여기서 잠시 지내자. 조금만 참으면 곧 더 나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좋은 집 마련할게. 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수많은 걱정이 감춰져 있었다. 당신 없는 시간, 나 혼자 잘 버틸 수 있을까? 어머니의 속마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잠깐일 뿐이야. 금방 돌아올게. 우리 시장도 함께 가서 필요한 것들 다 사오자.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확신보다도 단단해 보였다. 아버지는 요즘 어머니의 얼굴에 늘 짙게 깔린 그늘을 자주 느끼곤 하셨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눈빛 속엔 어딘가 외로움과 억눌림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다. 나 지금 이 결혼 후회하지 않아. 당신이랑 함께 있어서 고맙고 행복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그 사람들한테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이고 싶어. 근데 알잖아. 내가 그 집 문을 다시 두드리는 순간 살아서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말끝을 흐리며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는 그 조용한 고백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 이내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시간이 지나면 우릴 이해해줄 날이 올 거야. 우리 셋이 함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날이 꼭 올 거야.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장에서 음식을 사서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집안을 말끔히 정리했다. 낡은 걸레는 구석에 곱게 개어두고 설거지를 끝낸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그 모습에 아버지는 눈이 동그래졌다. 어라, 나영아, 나 너 정리정돈은 좀 서툴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깔끔하게 해놓다니? 진짜 집이 완전 달라졌네.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야. 그런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피곤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하루 종일 쉬지 못했어. 이제 더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밥만 먹고 좀 누울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다녀올 일이 좀 있어서 나갔다 올 거야. 오늘 저녁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아니면 기분 좀 나아지면 밖에 나가서 외식할까?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그렇게 아버지는 어머니의 기분 하나하나를 살피며 보듬어 주려 했다. 그런데도 어딘가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자주 사라졌다. 아버지는 큰 결심 끝에 은행에 남아있던 돈을 모두 찾아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곧 좁고 답답하던 그 방을 떠나 조금 더 넓고 따스한 집을 찾아 이사했다. 그 무렵 어머니는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영아, 정말이야? 진짜 우리 아기야? 기쁜 나머지 아버지는 동네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돌렸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 누구보다 지금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 이제 우리 가정은 완성된 거야. 너도 이 아이도 나에겐 전부야. 그날 저녁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 집은 나한테 너무 숨이 막혀. 조금만 더 넓고 창문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자꾸 우울해져. 그 말에 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젠 내 마음속 답답함까지 내가 지켜줄게. 무조건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그리고 어느 날 산부인과에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둘이 아니야. 너희 안에는 우리 아이가 있어. 이제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방심도 없어야 해. 내겐 너희 둘 다 지켜야 할 이유니까. 그 순간 어머니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등불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잠에 들었다. 그 품 안에는 이제 세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일어나. 옷 갈아입자. 병원에 가야 해. 남편의 말에 어머니는 말없이 일어나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다. 잠시 후 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을 때 아버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라영아, 이게 뭐야? 밖에 나갈 거면 좀 단정하게 하고 나와야지.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적어도 외출할 때는 내 모습 좀 바꾸라고. 어머니는 두툼한 쇼를 어깨에 걸치며 무심하게 말했다. 나는 누가 뭘 하든 상관 안 해. 당신이 가자니까 따라가는 거지. 원래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그냥 가자. 어머니가 임신한 후 아버지는 더더욱 그녀를 세심히 챙겼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과하게 보살필 필요는 없잖아? 어머니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가 뭘 했는데? 침대에서 푹 쉬라고 했잖아.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그냥 앉아 있어. 그러곤 음식 접시를 어머니 앞에 조심스레 놓으며 말했다. 자, 조용히 이것 좀 먹어봐.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억지로 먹이려 들면 더 못 먹겠어. 아버지는 애타는 눈빛으로 말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 뱃속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먹어야 해. 그러자 어머니는 울컥하며 말을 쏟아냈다. 당신 요즘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보기 싫어진 거야? 맨날 흠만 잡고 지적하잖아. 아버지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너는 지금도 충분히 예뻐. 그저 스스로를 더 아껴줬으면 해서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웃어주면 좋겠어서. 어머니는 입가에 힘없는 미소를 띠며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됐지? 머리도 정리했어. 이제 좀 만족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사랑이 넘쳤지만 동시에 무언가 닿지 않는 거리럼도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다. 그날 아버지가 나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라영아, 봐봐. 우리 딸이야. 너를 꼭 닮았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을 수 있나?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돌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울어? 기쁘지 않아? 하늘이 너한테 준 선물인데. 그렇게 아버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를 위로했다. 나랑 눈 좀 마주쳐봐. 우린 지금 축복을 받은 거야. 어느 날 아버지는 일 때문에 서재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틈에 나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려다 발을 헛디뎌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다. 라영아, 아버지는 서재에서 뛰어나와 나를 안아들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애가 밖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나한테 맡기고 가지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그저 놀라서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날카로운 말투에 놀라 조용히 멈춰섰다. 그날 밤 집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감정의 파문이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그런 말투로 이야기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지우가 다쳐서 약을 발라주고 돌아온 아버지는 나를 보는 순간 두 팔을 벌리며 엄마를 찾는 나를 안아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는 나를 품에 꼭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아버지는 식탁 위에 반찬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라진, 미안해. 오늘은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지우가 그렇게 다쳐있는 걸 보고 순간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엄마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근데 지우는 우리 둘이 함께 더 신경 써야 하잖아. 아직 너무 어린아이니까.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반찬을 덜었다. 그렇게 그날 밤 조용히 지나갔지만 그날 이후로 엄마의 말투와 표정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다. 그날따라 나는 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거실에선 엄마 아빠가 나지막이 다투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어렴풋이 어른들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라 있었다. 엄마는 흥분한 듯 말했고 아버지는 다독이려는 말투였다. 라진, 그만 좀 하자.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며칠 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열렸다. 나는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함께 와주길 바랐다. 아빠, 엄마랑 같이 학교 와주세요. 저 이번엔 꼭 두 분 다 같이 가고 싶어요. 아빠는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지우야, 아빠는 가게에 일이 너무 많아. 다음번엔 꼭 갈게. 이번엔 엄마랑 다녀오렴. 그 순간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엄마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세요. 아빠는 시계를 보며 허겁지겁 신발을 챙겼다. 벌써 늦었어. 가게 가서 먹을게. 당신은 얼른 지우랑 학교 다녀와요. 아빠가 나가고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야, 빨리 준비하자. 아빠 오시기 전에 다녀오자. 엄마는 오늘따라 다른 모습이었다. 항상 헝클어진 머리와 바랜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오늘은 깔끔한 셔츠에 옅은 화장도 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낯설었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가 이렇게 단정하면 좋을 텐데 왜 항상 아빠 앞에선 저렇게 아무렇게나 하셨을까? 학교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다신을 입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 모습에 어쩐지 마음이 씁쓸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시장에서 예쁜 원피스 두 벌을 들고 돌아왔다. 엄마에게 건네며 해맑게 웃었다. 라진, 오늘 이거 보자마자 당신 생각이 났어. 이 옷들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릴 거야. 하지만 엄마는 고맙다는 말 대신 무뚝뚝하게 말했다. 이럴 필요 없잖아요. 옷은 이미 많은데 입지도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또 사왔어요? 아빠는 그 말에도 개의치 않고 엄마의 손을 잡아 소파에 같이 앉혔다. 당신이 매일 새 옷 입는 모습을 보고 싶어. 당신이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 내 눈엔 언제나 예쁜 사람이니까.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진 걸 보았다. 그 눈물은 감사함이었을까? 아니면 미안함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기억한다. 그날 아빠는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다정하게 말했었다. 민정아, 제발 너도 좀 꾸미고 다녀. 나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지쳐 돌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있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 현우 아버지가 다정하게 쇼핑백을 건넸다. 오늘은 너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 외식하러 가자. 이 옷들 중에서 하나 고르고 예쁘게 입고 나가자. 아이 셋은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 눈을 반짝였다. 평소엔 아버지가 바빠서 함께 나갈 일이 거의 없었기에 아이들에게는 작은 축제 같았다. 하지만 민정 엄마는 쇼핑백을 조용히 한쪽으로 밀어두었다. 현우 씨, 그냥 당신이 아이들 데리고 다녀오세요. 나는 좀 누워야겠어요. 현우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렸다. 민정아, 도대체 왜 그래?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어? 맨날 싫다고만 하고. 민정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탁이야. 그냥 좀 놔둬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다 보면 진짜 지치거든요. 당신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요. 난 방에 좀 누울게요. 엄마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얘들아, 우리 다음에 가자. 오늘은 엄마가 너무 피곤하신가 봐. 하지만 지우는 입을 삐죽이며 말렸다. 아빠,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다고 했잖아. 엄마는 안 가도 돼. 우리끼리 가자. 아버지는 잠시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우야, 엄마가 아프시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자. 아빠가 다음에 꼭 데리고 나갈게. 알았지? 그날 밤, 아이들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일요일 낮, 현우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민정아, 머리가 너무 아프다. 터질 것 같아. 차 좀 끓여줘. 일단 방에 들어가 계세요. 내가 금방 차 갖다 드릴게요. 하지만 따뜻한 차를 마시고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그는 신음했다. 그 모습을 본 민정은 급히 옷을 챙기며 말했다. 지우야, 엄마랑 아빠 병원에 좀 다녀올게. 문 잘 잠그고 있어. 절대 아무한테도 열어주지 말고. 알았지?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 얼른 나와서 돌아오세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병원은 바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다. 약을 처방했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는 민정에게 말했다.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정은 아버지를 따라 검사실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사 도중 민정은 조용히 자리를 떴고 한참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아 문득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민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엄마, 민정이 검사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고 아빠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민정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숨이 차? 민정은 급하게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밖에 나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빠져나오느라 좀 힘들었네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번지는 불안은 감출 수 없었다. 곧 검사 결과가 나왔다. 처음엔 단순한 두통일 거라 여겼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현우 씨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완전히 불치병은 아니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뇌종양이 이미 말기 단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머리가 자주 아팠어요. 근데 일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냥 참아 넘겼죠.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은 현우 아버지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며 말했다. 당신 다 왔어요. 이제 집이에요. 현우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 셋은 문 앞에서 아버지를 맞이했다. 현우는 아이들을 차례차례 품에 안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아빠, 왜 울어요? 어디 아프세요? 우리 걱정하게 하지 마세요. 현우는 흐느낌 속에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도 너희 없이 못 살아.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아빠가 너무 무섭구나.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울먹였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 저희는 아빠랑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신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아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가족을 지켜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하늘은 내 기도를 외면했다. 어느 조용한 밤, 아버지는 숨소리조차 없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 순간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했다. 우리 가족에게 닥친 가장 긴 밤이었다. 우리 셋은 오열했고 집 안가득 슬픔이 가라앉았다. 그 순간 우리는 어머니의 위로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곁에 없었다. 어머니는 거실 한편 차려진 빈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너무도 달랐다. 슬픔에 젖은 모습이 아니라 곱게 단장된 채 마치 잔치에 나갈 사람처럼 그녀는 아버지의 관 옆에 앉아 있었다. 눈에 띄게 화장을 하고 밝은 옷차림으로.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 모습은 장례식의 슬픔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이 이별이 그녀에게는 해방처럼 느껴졌던 걸까? 그 장면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골목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엄마 민정의 모습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남편이 막 떠났는데 저렇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장례식에 나타나다니. 저 여자는 도대체 무슨 마음인 걸까? 불쌍한 애들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저 모양이니? 사람들의 속삭임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차라리 땅이 갈라져서 그 안으로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아팠다. 나는 조심스레 엄마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사람들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정 엄마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내가 왜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해? 사람들은 원래 말 많아. 내가 뭘 해도 뭐라고 할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나답게 사는 걸 포기하라고?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바라봤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아빠 옆에 조용히 있어줘요. 그분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줘요. 그 순간 아빠의 관이 옮겨지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다가가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울부짖었다. 아빠 가지 마요. 한 번만 눈 떠줘요. 저 지우예요. 아빠의 딸이에요. 아빠 없이 저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들의 어깨에 실린 관이 떠나는 순간 내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아빠는 내가 눈물만 보여도 다가와 안아주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아무 숨소리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을 원망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차라리 나도 아빠 따라가면 좋겠다고. 그때 문득 아빠가 생전에 남겼던 유언이 떠올랐다. 내 마지막 순간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민정과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조용히 민정 엄마의 사진을 꺼내 동생에게 건넸다. 이걸 조심히 아빠의 관 안에 넣어줘. 몰래 난 진실을 알고 싶어. 도대체 아빠는 왜 이 사진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어 했을까? 사진을 품은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우야.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아빠는 아직 이 집 어딘가에서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신 걸까? 그 순간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 울어, 지우야. 너 그렇게 운다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시는 건 아니잖아. 나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그래도요, 아빠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단 하루도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은 몰라도 그 상처도 언젠간 아물게 돼.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나는 엄마를 향해 바라보며 속마음을 토했다. 엄마, 제발 이 모습 좀 바꿔주세요. 지금 엄마 모습 보면 너무 속상해요. 아빠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멋을 부리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오늘이에요? 민정 엄마는 말없이 날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지우야,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써?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모습이든 그건 나의 선택이야. 나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안타까워요. 아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그런 모습 보여주셨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민정 엄마는 여전히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와서 이렇게 꾸미는 건 대체 뭘 증명하려는 거지? 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저녁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빠가 생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게 되면 민정의 사진을 꼭 나와 함께 태워줘. 저녁이 되자 나는 조심스레 아빠의 유언을 따랐다. 작은 촛불을 켜고 아빠가 남긴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겼다. 혹시 아빠는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조차 말하지 않으셨던 걸까? 엄마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나는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는 지금 우리 곁에 있어야 해. 우린 지금 엄마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야. 그 순간 엄마 민정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지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얼른 가서 쉬어. 엄마, 곧 갈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어쩌면 아빠의 죽음도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엄마는 말문이 막힌 듯 눈을 피했다. 그때 내 동생들 지우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내 옆에 와서 말했다. 언니, 아빠는 언제 와? 왜 이렇게 안 오셔? 그 어린아이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나는 두 동생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아빠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날 지켜주고 계시겠지 하고 중얼거렸다. 갑자기 문에서 똑똑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곳엔 엄마가 서 있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며 엄마 품에 안겼다. 엄마 무서웠어요. 엄마는 내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다. 지우야, 넌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아. 이제는 좀 강해져야 해. 엄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지만 아빠는 없었다. 집안은 그대로였지만 그곳에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리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엄마가 어깨에 쇼울을 두르고 말했다. 지우야, 너 동생들 잘 챙기고 집도 부탁할게. 나 잠깐 매장에 다녀올게. 하지만 엄마 오늘은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이틀째예요. 이렇게 나가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엄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제발 모든 일에 끼어들지 마.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멈추는 건 아니야. 우린 살아야 하잖아. 매장은 누군가 돌봐야 하고 일을 안 하면 우린 굶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금방 다녀올게. 그날 하루 종일 우리 새남매는 엄마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엄마가 집에 돌아온 건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이었다. 엄마를 본 순간 나는 주방으로 달려가 처음으로 스스로 요리를 해보았다. 엄마, 씻고 오세요.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엄마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밖에서 먹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밥 생각 말고 얼른 자러 들어가. 우리가 방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집 뒤편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잠가. 내가 올 때까지 절대 열지 마. 나는 조심스럽게 뒷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엄마는 어떤 남자와 낮은 목소리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너, 내 매장 이름 내 앞으로 안 넘기면 나 결혼 안 해. 부탁이야, 제발 이러지 마. 난 이미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줬어. 그건 어차피 내 것도 아니잖아? 그건 결국 내 거야. 맞지? 엄마가 소리쳤다. 절대 안 돼. 이건 내 아이들의 권리야. 나는 그 권리를 빼앗지 않을 거야. 남자는 냉랭하게 말했다. 좋아. 그럼 내 매장 갖고 떨어져. 오늘부터 너랑은 끝이야. 그는 싸늘하게 돌아섰고 엄마는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엄마는 내 품에 안겨 흐느끼며 말했다. 지우야, 날 용서해줘. 난 너희 아버지와 너희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이 일 언제부터였어요? 이 남자랑 언제부터 알고 지냈어요? 엄마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처음엔 너희 아빠랑 모든 걸 버리고 함께 새 인생을 시작했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난 외로움에 무너졌어. 그 사람은 건물주 아들의 친구였어. 처음엔 단순히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나는 빠져버렸어. 완전히. 너희 아빠는 이미 눈치채셨던 것 같아. 그럼에도 날 원망하지 않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줬지.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매장을 자기 앞으로 해달라며 협박했어. 나는 거절했고 그래서 그는 떠났어. 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아빠는 생전에 늘 엄마만 바라봤어요. 그 사랑을 그렇게 배신하다니. 엄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내가 저지른 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지우야, 이제부터라도 난 진심으로 살 거야. 다시는 나쁜 길로 가지 않을게. 너희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해. 그날 이후 엄마는 진심으로 달라졌다. 매일매일 매장을 지키며 우리 남매를 책임지고 돌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우리의 삶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 엄마가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 셋은 아마 끔찍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하늘에 감사했다. 늦었지만 엄마는 결국 아빠의 사랑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마 지금쯤 하늘에 계신 아빠도 우리를 지켜보며 편안히 웃고 계시지 않을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저희의 다음 이야기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